폴링이들 하잉! 오늘은 독서클럽으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신 코미디언이자 작가님 원소연님을 모셨습니다. 폴링이들 하이. 원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소연님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좋아요? 훨씬 좋고 뭔가 더 밝아요. 그래요? 저 구독자 애칭 또 저도 생각해온 게 있어요. 겨울이들 어떠세요? 가을이 만나러 가잖아요. 이거 오늘 머리 감으면서 이 생각을 짧게 해봤어요. 네. 이거 너무 좋다. 그래요? 겨울이들.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셨어요? 이제서야. 폴링이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제가 작가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평소에 저는 사실 민음사 TV에 나가기 전에 원소연님 거를 봤었어요. 원소연님 걸 보면서 이렇게 말도 잘하시고 엄청 유쾌하신 분이 나오시는데 내가 나가서 막 노잼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촬영하러 갔는데 그 제작진 분들이랑 또 다음 어떤 분 출연하기로 되어 있나요? 했더니 가을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면 좋지? 그 생각을 오히려 저는 했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성공했다. 가을 선배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내가 나오다니 성공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몰랐는데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네. 또 이렇게 채널 운영하시는 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 다이브 친구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요? 왜냐면 저 어릴 때 이렇게 내가 동경하던 아이돌이 책을 추천해주고 이런 문화가 저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같이 취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저도 딱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그런 모든 전반적인 미래에도 좋지 않을까. 어쩌다 저를 근데 여기 부르신 건지 저 그게 궁금해서라도 나왔어요. 저는 그런 야망이 있어요. 핫한 분들을 모시고 싶어요. 진짜 우주 핫해지는 가장 빛나고 계신 스타분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핫하시잖아요, 사실은 가을님이. 제가 최근 일정을 제가 좀 쭉 봤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세계 곳곳을 누비다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투어 중이라서. 그쵸? 근데 이 가을의 온도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 제가 오드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네네. 그 영상도 그냥 계속 보고. 네, 왜냐면은 컨셉이 굉장히 그 색깔이 되게 뚜렷하시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가을님이 좀 섹시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왜 부끄럽게 지금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바로 옆에 계셔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좀 섹시하시더라고요. 섹시하시다. 그 곁눈질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섹시해요. 근데 노출이 막 있는 의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신비롭고 섹시하세요. 네. 부끄러워요. 작사도 직접 참여하셨고. 맞아요. 제가 그 안영주 작사가님 수업을 한 반년 정도 들었거든요. 저 작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네. 그럼 같은 작사가님한테 배우신 그런 거죠. 작사를 그러면은 계속 하고 싶으신 꿈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글자 수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제약도 저한테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그리고 말장난이랄지 이런 거 치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리듬감 신경 쓰면서 글을 쓰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데. 그럼 만약에 걸그룹의 노래를 작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그룹의 노래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아이브라면 왜냐면 제가 아이브 가사를 진짜 좋아해요. 오케이. 네. 저는 애프터라이크에서 내 장점이 뭔 줄 알아? 바로 솔직하게 저는 진짜 그 충격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이돌 가사 중에 그런 가사는 약간 그렇게 직선적인 가사는 본 적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너무 충격적으로 그 등장을 하셨고, IM도 사실 좋아하고 김이나 작사가님이 하신 거죠. 맞아요. 그 가사도 너무 좋아하고, 저 이달웨이도 좋아하고. 네. 정말 많이 들으셨나 보다. 네, 그래서 아이브 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또 컴백이 다가온다면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근데 막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안 힘드세요? 읽을 때?
어떤 게 힘든 거예요? 아니 이게 막 그 두려움이 전이가 되잖아요. 저는 막 두려움보다는 네. 읽을 때 범인이 누굴까 짜릿해요. 아, 관점이 좀 다르다. 그럼 혹시 막 범죄 팟캐스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즐겨보세요? 완전 좋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보기 힘들어하거든요. 알아요. 끙끙 알아요. 아. 제가 어제도 진짜 무서운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막 읽다가 진짜 픽픽 쓰러져서 이렇게 좀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났던 보고 진짜요? 네, 힘들더라고요. 잘 못 보시는구나. 네. 확실히 담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있는 편이고 무서운 걸 잘 봐가지고 좀 좋아하는데 그럼 평소에 어떤 책을 즐겨 읽으세요? 소설 주로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따로 뭐 전공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소설을 읽으면서 약간 공부하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소설 주로 읽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전을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전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 고전 문학이 살짝 어쨌든 번역이 돼서 나온 거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혹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약간 저의 상황과 처지를 투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찾아서 읽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내 상황에 비추어서 책을 골라서 읽으면은 더 이제 쏙쏙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완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클럽에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오늘 같이 얘기해 볼 도서는 허밍이에요, 바로. 네. 호불호가 많이 탈 수 있는 장르라는 걸 물론 알지만 생각해볼 주제가 참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과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또 다양한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떤 구간이나 뭐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셨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무래도 허밍 장면이죠. 네. 그게 진짜 클라이막스긴 하죠. 그렇죠. 거기에서 혹시 어떤 음색 같은 걸 떠올리셨어요? 저는 진짜 고요한데 피리처럼 뭔가 이렇게 샤하게 이렇게 나는 그런 걸 상상해요. 피리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인투 디 언노운 부르신 분? 네. 정말요? 이런 음색이 떠올랐어요. 완전 딱이다. 근데 너무 아름답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으스스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래만 딱 들었을 땐 아름다운데 이 상황을 보면 비극적일 수 있죠. 가장 내포되어 있는 주제가 이 인간이 나무로 바뀌면서 이 나무를 과연 인간이라고 칭할 것인가? 이 나무는 인간인가 혹은 없애야 될 존재인가? 약간 그런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약간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연님은 이 나무를 인간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인간인지 아닌지 살릴지 죽일지 이 판단을 좀 중지하고 싶었어요.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면은 가만히 좀 있어 보면 안 되나? 읽으면서 그 감정이 더 절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갑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이 나무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바로 이 당장 나무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무여도 이거를 당장 이렇게 처치하는 게 집단적으로 이걸 죽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건가? 여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생각이.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서 저도 상상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제가 여운이라면 뭔가 더 칼같이 행동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거 보면서
이게 추천해 주셔서 그런지 자꾸 여운이 가을님으로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싹 그 상향이 되더라고요. 예, 예. 어떤 부분이 조금, 어떤 부분이 좀 시원찮았어요? 사실 영웅이지 않나요? 어쨌든 영웅의 자리에 놓인 계기가 여운이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놓인 거겠지만 저는 여운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뭐가 했거든요. 그렇게 답답했어요? 뭐가 그렇게 답답했어요? 알이 여운을 지켜주는 네. 어쨌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운을 해치려고 할 때 알이 총을 쏴서 여운이 알한테 왜 그러냐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알이 그러면 해결을 안 했으면 본인이 다칠 텐데 그건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여운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알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아, 구해줘서 고맙다. 아니, 알을 좀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알 좋아하긴 해요. 알이 인기가 너무 많던데요? 알이 왜냐면 거의 히로인처럼 아, 멋진 남자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과 그 약간 로맨스적인 그런 것도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후기를 좀 찾아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인간과 기계의 로맨스? 맞아요. 여기 SF에서만 가능한 만약에 우리가 이거 가상 캐스팅을 한다면은 여운 역할은 싫으세요, 그러면은? 아, 전 싫어요. 저는 막 우울증 이런 건 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솔직한 게 그거니까. 네. 저는 가장 찌질하고 가장 못된 선택한 사람한테 저를 투영하거든요. 내가 바로 저럴 것이다. 진짜요? 저렇게 앞뒤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갈 것이다. 바로 저게 나다. 이렇게 나는 투영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럼 요 안에서 가장 공감이 됐던 게 누구예요? 아, 이 안에서요? 이 안에서는 박사 있잖아요. 그 박사님? 저 설마 하고서 그런 쪽이겠죠, 저는. 네. 하여튼 저는 그 아포칼립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그 상황이나 배경도 참담한데 사실 더 참담한 거는 나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에도 그런 너무 무심한 대사들이 나와요. 이를테면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예,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그게 무슨 의미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에서는. 그런 너무 잔인한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 그런 게 좀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판다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되게 존엄함 같은 게 또 드러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가을님은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뭔가 가슴 아프고 슬픈 장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인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학교 운동장에서 나무들을 향해 불이 이렇게 치솟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작은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끌어안듯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작은 어린 나무만은 구해야 한다 하고서 사가지고 다른 땅에 이제 묻어줬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이제 그쵸. 그런 가슴 아픔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해독제가 사실 해독이 아니라 거의 그냥 죽여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초제죠. 네,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투표에서 다 95%가 찬성. 이랬는데 알고 보니 전체가 투표를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몇 명만 투표를 해서. 근데 이제 저희 입장이라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실 것 같은데요? 제초제 뿌린 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데? 아 근데 이게 저도 애매한 게 아니 왜냐면 사실 뿌린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나무가 다 사람을 해치는 나무에서 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을 공격하는 나무가 있고 공격하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그 공격하는 나무만 뿌릴 수 있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니니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잠재적인 위협을 다 제거한다는 면에서 그런 발상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만약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만약 그 나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양쪽 입장을 생각해서는 답을 바로 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뿌리시는. 저는 그 투표하는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느 쪽도 하고 싶지 네, 않으신가요? 너무 어깨가 무거운 자리. 아, 그리고 그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되게 기회이고 이득이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아, 예를 들어 그 제초제를 만든 사람이라던가.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상황을 충분히 이용해서 자본화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네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마지막에 저는 진짜 해피엔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완전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재난을 극복하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약간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 책을 좀 추천을 했어요. 해피엔딩을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허밍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는데 허밍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주제로 한 소설이잖아요. 혹시 다른 아포칼립스 소재의 뭐 소설이나 책, 영상, 뭐 영화 이런 것도 즐겨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책으로는 좀 읽기 어려웠는데 이런 관련된 영화는 좀 봤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201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사실 안 봤어요. 매드맥스는 약간 오히려 약간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거든요. 핵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원 고갈된 상황이어가지고 환경도 황폐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미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원시적이고 상황이 뭔가 야만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기술을 이해하는데 막 어렵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인류를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쵸. 내용인가요? 예. 그 목표도 약간 심플해요. 물을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고 해가지고 상황 설정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의상 같은 게 너무 멋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 의상이 너무 멋있고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SF를 접해본 적이 없다 할 때 좀 입문용으로 추천할 만한가요? 네, 완전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오. 네, 그래서 보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제가 생각보다 아포칼립스를 좀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웹툰을 추천하고 싶은데 뭐냐면 시면의 하늘이라고. 시면의 하늘이요? 네. 제목부터가 제목부터가 너무 매력적인데요? 시면의 하늘이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주인공이 막 깜깜한 데서 시작을 해요. 막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뭐 여기가 어디야 이러는데 뭐 손전등 같은 걸로 비춰보니까 벽에 벌레들이 막 이렇게 기어다녀요. 그래서 뭐야 하고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막 그 건물들이 다 있어.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보니까 막 이상한 괴생명체가 있고 막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약간 이래서 그렇게 시작되는데 이제 막 여기를 나갈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구치를 돼서 헬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알고 보니 싱크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내려앉아서 내가 여기가 그냥 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두웠던 이유가 다 여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은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두 존재가 어떻게 인류를 구할 것인가 하는 또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또 속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싱크홀이라는 주제가 좀 신박하고 아포칼립스에서는 저는 본 적이 많이 없어서 이런 경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벌레들이 막 그게 진짜 징그러운 게 그냥 웹툰 이렇게 스크롤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하면 옆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미리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넘어가고 또 움직여요, 그림이. 그래서 벌레가 팍 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니까요, 제가. 너무 재밌네요. 이 반응 보는 게 재밌네요. 이게 되게 제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면이라고 하면은 아래를 향하는 이미지잖아요. 그쵸. 근데 하늘은 또 이렇게 위를 향하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역설적이라 생각했어요. 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비가 창궐한 세계, 핵폭발, 외계인 침공 세계, 전염병 팬데믹 세계, EMP 아포칼립스, 그리고 기후 위기. 그러면 이렇게 6가지 갈래 중에 아포칼립스 세계에 꼭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면? 나 좀비는 싫은데. 근데 좀비도 느린 좀비가 있고 빠른 좀비가 있잖아요. 아니, 느린 좀비가 어딨어요? 원래 태초에 좀비는 느린 좀비였어요. 근데 이게 워낙 요즘에 영화 씬이 막 스펙타클하고 이런 속도감을 중시하니까 좀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진짜요? 원래 태초에 좀비는 원래 느려요. 그래요? 네.
좀비도 발전을 하는구나. 아, 왜 비타민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어떤 세계관에 반드시 아포칼립스 세계관에 들어가야 한다면 매드맥스의 기타맨이 되겠다. 비타민이 되겠다. 네. 왜냐면은 저 친구는 약간 깍두기 같은 존재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누구도 얘를 죽이거나 위협하지 않고 뭔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맞아요. 얘도 누구를 살생하거나 그런 장면이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뭔가 원소연님의 그걸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이제. 뭐예요? 성향을. 맞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를 해치거나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게 그 자체가 좀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러면 기타맨이 제일 추구미인 걸로. 근데 또 추금이라고 막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기타맨이 가장 사실 엄청 행복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외계인은 어떠세요? 외계인, 에일리언이요? 에일리언 근데 E.T.가 있잖아. E.T.는 또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저 그러면 3번 할래요. 그쵸? E.T. 이렇게 하잖아요. 네, 좀 사랑스러운 외계인 만나면 되는 거잖아. 저도 그런 감동적인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가을님은 외계인, 네. 우정을 나누는 그런 세계관? 네네. 음.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세계관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을님이 만약에 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주인공이라면은 살아남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보니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그런 질문 있잖아요. 좀비들이 나타나면 먼저 물릴 거냐, 아니면 도망칠 거냐. 그럼 저는 도망치는 타입이긴 해요. 자진해서 빨리 죽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좀비가 되는 시점이 그 유예된다라는 게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 거. 나의 가족과 친지가, 나의 아이브 멤버들이 이제 좀비가 되는 상황을 내가 이제 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제가 대신 죽고 싶어요. 이제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사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살면.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살릴 때 그 기회를 내 목숨을 맞바꾸는 그거를 갖기 위해서라도 살아남는다. 그걸 택하시는군요. 저는 아싸리 그냥 빨리 물려버릴래 그분들도 너무 이해가 되긴 완전 해요. 이해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보기 싫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소연님은요?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을 설정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사실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네. 보통은 집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피난을 가야 된다 하더라도 그 행렬이라는 게 있고 그게 힘들어요. 진짜요? 예. 무리 생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 갑갑함이 훨씬 더 커요, 사실은. 살아남고 말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무리지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리더가 있으면 그의 말을 다 따라야 되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독서클럽 게스트로 나와주시는 회원님들에게 꼭 여쭤보는 게 있는데 바로 추천 도서거든요. 혹시 제게 추천해 주실 도서가 있나요?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맞아요. 저 또 해서 물 하면은 도덕경이죠. 물 하면 또 도덕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이긴 한데 아니 좋은데요? 저는 약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또 생활과 윤리를 너무 재밌게 맞아요. 생활과 윤리 그럼 또 이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노자 선생님이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건 노자 선생님이구나. 네, 노자 선생님의 도덕경을 켄리우라는 SF 작가가 있어요. 중국계 미국인 작가인데 그 작가가 이제 해석을 했고 해설을 덧붙였어요. 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이 책하고 또 있으시죠? 이거 달콤한 노래 제가 최근에 다시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이 진짜 너무 강렬한 책이에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기가 죽었다. 단 몇 초 만에. 고통은 없었다고 의사가 분명하게 말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임팩트 있는 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구나 상황이 뭐냐면 이 아기가 죽었고 그 다음에 얘보다 몇 살 더 나이가 많은 이 아이도 죽어요. 시작부터 아이와 아기가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누가 이렇게 해쳤냐? 보모가.
근데 우리가 이제 추리물을 읽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후더닛, 누가 있냐. 이런 데 집중하는 추리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와이더닛이에요. 이 부모가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을 해쳤나. 그걸 추적해 나가는. 재밌겠다. 저는 이거 몇 번 읽었어요. 근데 다시 또 읽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연님께서 쓰신 꽤 낙천적인 아이. 그거는 또 언제 출판하신 거죠? 이거 작년 7월이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첫돌이 돌아옵니다. 대박. 저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직접 사서 읽어볼까 하는데 그러시면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성장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다른 작품도 나오시나 궁금해가지고.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요? 준비하고 있고 원고는 지금 다 모였거든요. 근데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약간 스릴러, 추리 이런 거 지금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거 장편으로 그래서 한번 그거를 또 써볼까 싶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나눠본 적이 없어요, 사실. 처음이시구나. 그래서 사실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재밌네요, 이게. 네. 저도 약간 빠져든 것 같아요. 이 카테고리에 빠져든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오늘 진짜 한껏 빠지신 것 같아요. 이 주제에.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 그쵸. 네. 막 좀비 얘기도 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진짜 다른 회차들보다도 더 많이 웃고, 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꽤 낙천적인 아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